재미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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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루샤님과 둘이 오붓하게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오붓하게 둘이 네. 얼굴 눈 맞추면서. 자,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요. 영화 여자를 말하다. 영화에서도 여자, 엄마도 여자다 같은 책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표지도 음. 여자분들이 음. 앉아서 한 명씩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있는 모습. 작가님은 이봄님이라고. 네. 그래서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의 거울이 되는 영화 속 여자들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삶의 거울. 네, 보고 싶은 그쵸? 내용이네요. 네. 출판사는 메이트 북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되게 엄마도 여자다 컨셉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를 낳고 여자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영화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일까? 나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서 읽으면서 좋았어요. 컨셉 딱 잡고 그 영화 리스트를 해놓고 리스트업 해놓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 미션 완료하듯이 그러면서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서문을 보면은 작가 이봄님이 만우절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만우절날이요? 예. 네, 거짓말인 줄 알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엄마가 될 만큼 충분히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말이 농담처럼 들렸다는 거죠. 만우절 농담처럼.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여자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엄마도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부터 뭐다라고 얘기 많이 안 해주시는데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강도 높은 노동과 자기 헌신 이런 걸 체험하면서 혼란 상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그 엄마들의 토크쇼 하면서 그런 비슷한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아이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얘기해주면 안 될까봐 그랬는지 네 그런 그 힘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내 삶이 180도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막 진솔하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혼란 상태에 빠져서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라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글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다른 여자들의 삶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다른 엄마들의 삶은 어떤지가 궁금해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나만 힘든가? 뭐 이런 그쵸. 질문. 우리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듣고 있다가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힘든 게 다른 분들도 힘들군요 라고 공감하면서 서로 좀 위로도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이를 업고 이 영화를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국적이나 인종, 뭐 나이, 사는 시대도 다른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었대요. 그 여자들에게 부과되는 성역할.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어느 시대나 어느 나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그게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희 그 중학교 과목 중에 기술 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때는 남학생들은 기술을 배우고 여학생들은 가정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술 가정 다 같이 배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제대로 좀 교육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누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지금은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자들한테 주어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나가서 일도 잘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가정일이나 육아는 엄마의 몫인 게 더 많죠. 네. 근데 요즘 아빠들은 그래도 많이 덜어주시고 보면은 아이 등에 업고 또는 캐리어에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젊은 아빠들 보면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 네. 사실은 아이를 업는 건 아빠가 더 잘해요. 힘도 있고 버틸. 근데 엄마들은 사실 엄마들이 체격이 좋으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체격이 작고 골격도 작은 편이라 그 엄마들 보면은요. 아이 턱 이렇게 골반에 딱 앉혀놓고 한 손으로 아이 딱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체력 좋은 엄마들. 네, 맞아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아빠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자기처럼 작가처럼 평범했고 다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자기는 뭘 느꼈냐면 우리 영화 보면 이거 해피엔딩이야? 이 여자가 행복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보지만 네. 자기한테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많이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녀들의 삶에서 연대감을 느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대요. 근데 이거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영화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닌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만나는 사람, 또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 위로가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 영화 속 여자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투영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 그녀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작가님 자신의 삶도 영화 보듯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여자들, 옆집 여자, 이웃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딘가에서 만나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의 삶도 영화처럼 보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 힘들고 막 이럴 땐 객관화가 힘든데 그걸 영화처럼 바라보려고 했더니 마치 책 볼 때 네. 우리 객관화시켜서 글로 읽으면 좀 더 객관화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그 독박육아 하면 그 원망하고 미워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편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시부모님은 좀 근처에 사시는데 와서 좀 봐주시지. 막 이런 원망들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원망 생기고 미워지는 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줄어서 아무래도 육아하면서 그쵸,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실 나한테 자책하고 그 사람들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이 상처받는데 영화처럼 보려 하면서 분노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셨다고 하는 얘기를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왕이 이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했는데 사실 다 핑크로 바꿀 수 없는데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핑크색 안경을 그 왕에게 씌워줬다. 네. 그래서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게 네네.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에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독박육아의 삶이든 엄마의 힘든 삶이든 그걸 영화처럼 바라봤으면 좀 다르게 보였긴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도 큰아이 키울 때 작은 아이는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키우다 보니까 많이 못 느꼈는데 큰아이 키울 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서 아이 재워놓고 그 자는 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상도 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해서 막 싱크대에 서가지고 물 말아서 밥 먹으면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라는 의문도 많이 생겨가지고 속상한 적도 많고 큰아이 키울 때 남편이 지방에 가 있는 일이 많아서 평일은 지방 출장 가 있고 주말에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둘이 씨름하고 이런 힘듦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독박육아 하셨네요. 네, 경험하셨네요. 맞아요. 그때 정말 독박육아여서 네. 그렇다고 이 힘든 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할 만큼 제가 철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든 얘기는 좀 해도 엄마한테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속상해하실까 봐 엄마한테는 힘든단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서로 힘들었고 밑에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전화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화하다 보면 또 소리 들려가지고 아이 깰까 봐 조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육아하는 동안.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런 생각 못했지? 이분은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영화를 보면서 치유했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도 못했지? 그분도 나중에 통찰했을 수도 있죠. 그때 순간을 알고 딱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다 보니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뭐 통찰이라던가 아니면 성찰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라는 것도 뭐 지금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개선하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서. 좀 그렇게 고립되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서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오는 건가 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이 키울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잖아요. 카페 활동도 하시고 SNS도 SNS도 있고 그래서 또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육아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육아도 있지만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아이 낳는 거 회피하시긴 하는데 원래 인구 많은 것이 요새는 국력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범 작가는 자기의 글을 이제 사려 깊은 친구가 들려주는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읽히기를 바란다고 쓰셨어요.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끌 수 있는 단초의 역할을 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힘든 엄마들한테 본인이 느꼈던 이런 것들을 주고 싶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했어요. 루샤님은 아이 낳고 나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 나이가 제 나이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아직도 내가 되게 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도 아이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이 엄마라는 사실을 좀 잠시 잊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고 딱 100일 동안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 유체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좀 혼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100일 동안은 약간 독박 육아였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에. 그때 시댁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온 가족이 다 나갔다가, 아침에 다 나갔다가, 나 혼자 이 아이하고 씨름을 하고 나면,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 언제 오냐고. 나 너무 힘든데. 왜냐면, 아이가 누워서 잘 안 자더라고요. 아이는 누워서 안 자더라고요. 안아줘야 자더라고요. 그래서, 등에 무슨 가시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와서 이 아이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우는 이유를 처음에 초보 엄마였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아픈 건가? 배고픈 건가? 졸리운 건가? 이런 것들을 파악이 안 돼서 소통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엄마로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랑. 그래서 나중에 엄마들이 쓰는 맘카페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100일의 기적을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0일 후에 나아진다. 맞아요. 100일이 지나면 낮밤도 다시 돌아오고 아이가 잘 지낼 거다. 저도 100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또 났네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잘 잤는데 어쩌다가 늦게 안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얘 낮밤이 바뀐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면서 얘가 자주기를 바라고 막 이랬던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새벽에 일어나 혼자 모유수유할 때 그 고독함. 너무 졸리운데 나 혼자 깨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래서 100일 딱 지나고
다시 100일 휴가를 끝나고 직장에 출근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커다란 배낭을 계속 메고 있다가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은 느낌? 그런 자유로움을 잠깐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둘째 때 그 맨날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출근하려고 밖에 딱 나오니까 약간 어질어질하면서도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자유로운 느낌? 애기 엄마 맞나 싶은 저 되게 네. 홀가분했던 네. 느낌? 그런 그냥 느낌이 나요. 평소에는 되게 평범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고 어떤 직장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네.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감사하고 네.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네요. 또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추억이 또 올라와서 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편집자가 질문하시고 저자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심층 인터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독자님들이 이 책을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뽑아온 게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보면은 영화 여자를 말하다를 소개해 주시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엄마의 정체성이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저께는 혼자였는데 오늘 아이 낳으면서 둘이 돼버리고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지라는 그런 것들이 와서 바로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엄마의 역할과 존재로서 또 나로 사는 거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인생에 대해서 조언이 정말 갈급했던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근데 그런 조언을 원하던 끝에 이제 영화를 만났고 4년 동안 160편의 영화를 보셨대요. 엄청나시네요. 요새는 그쵸? 보면 독서 다독가, 막 열독가 막 이런 분들 보면 뭐 1년에 100권을 읽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영화를 4년 동안 160편. 엄청나시네요. 그쵸? 네. 그것도 그 중에서 보신 것 중에 23편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꾸미신 거예요. 엄청나게 엄선한 영화들이겠는데요. 네. 160편에서 23편 이렇게 뽑힌 선정된 영화들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놔주셨냐면 네.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줄을 타는 여자들 해서 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결혼 이야기가 있는 영화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의 여러 얼굴. 그래서 모성에 대한 거. 뭐 엄마는 어떤 영혼을 뭐 자유로운 영혼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딸들의 그림자. 맞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둠 속의 여자들이라고 해서 좀 요 파트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약간 우울하기도 했고 슬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영화 또 뽑아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제일 좋았던 부분이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해서 이제 영화 세 개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한 일대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결혼으로부터 그쵸. 시작해서 네. 나이를 먹어가는 그 황혼과 갱년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23편 고르시기도 쉽지 않으셨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엄마, 아내, 딸로 사는 것, 그다음에 나 존재로 사는 것. 여기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그 자기 자신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도 엄마도 여자다도 그거잖아요. 딸이나 아내 또는 엄마 말고 나 스스로, 나 존재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라는 믿음으로 주인공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런 마음으로 뽑아주셨고 글을 써주셨다고 인터뷰 부분에 쓴 부분이 있어서 요거 알고 계시면은 되게 궁금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한번 160편이나 23편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작가님이 느낀 거와 내가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나의 질문 이런 걸 뽑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삶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를 통한 여자 성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답변이 틀에 박힌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신이 경험한 게 다 전부인 그쵸.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네.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겪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은 자신과 거리를 두고 볼 때 가능한데 영화 주인공들 연기를 보면서 나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진짜 그런 성찰을 하셨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4년간 160편의 영화를 감상하셨는데 그중 23편의 영화만 골라서 책 속에 담으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23편의 이야기를 엄선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답변이 아이를 낳은 후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성 역할의 무게를 실감했는데 엄마라는 역할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애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 속에서 아무 발전도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았고 그 괴롭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저도 공감했거든요. 네. 아이 키우면서 나이만 먹어가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이 나는 이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에 어울리는 사회적인 태도도 사실은 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은 영화들, 또 위로가 된 영화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생긴 영화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 영화를 가지고 내가 좀 더 풀어보고 싶은 영화들을 선택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23편을 정하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게 각 이야기 말미에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당부하셨는데 질문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달라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가님 대답은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이고 본인이 보면서 항상 질문하면서 영화를 보셨군요. 네. 독자들도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글로 써보기를 권한다고. 그러니까 말로 끝내지 말고 글로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하셨고요. 이분이 혹시 코칭하시는 분인가요? 질문을 많이 이렇게 먼저. 요즘은 또 질문이 되게 중요해서 책을 읽는 분들도 요새 질문 뽑아서 하는 맞아요. 그런, 화두독서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쓰면 뜻밖의 이야기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이런 경험 가끔씩 하잖아요. 네. 소재 발굴도 하고.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질문은 하고 답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답이 딱 안 나와도요.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할 때도 내가 그때 질문했던 거에 답이 이거였네라고 이렇게 나중에라도 찾게 되거든요. 나중에. 네, 그래서 질문의 힘이 그건 것 같아요. 바로 답정너 하면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두를 던져서 질문을 놓은 다음에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성찰하게 만드네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부분을 또 작가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렀네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소개된 영화 중에 저희가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할게요. 영화가 궁금한데 우리 영화 얘기는 못했군요. 근데 작가님이 네. 영화로서 얻으셨던 거, 그다음에 네. 거기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봄에 우리 이봄 작가님의 그 영화 이야기 한번 다음 편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봤던 영화 중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게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